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이훈주님, 0576님, 당의 존립보다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현실 정책을 내놓는 게 보수 혁신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강창구님, 0682님 등은 자유한국당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할 때 살 거다. 그런 정신이어야 살아날 수 있다. 와, 깊은 얘기네요. 예. 그런가 하면 신만석, 5949, 정광준님 등등은 여당도 이번에 잘 됐다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문자들 주고 계시고, 양승선님, 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 개막전 보니까요. 우리나라 16강은 고사하고 1승도 만만치 않겠던데요. 보셨어요, 여러분? 5대0으로 러시아가 이겼는데 사우디의 경기를 보고 그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죠. 시어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우디는 월드컵 나오면 안 되는 수준이더라. 와, 전 이 얘기 듣고 우리도 스웨덴전 하고 나서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셨어요? 잠시 봤는데요. 예. 우리가 스웨덴이 러시아 수준은 아닐 거니까 그 정도는 깨지는 않을 그렇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선수들 평가전에선 좀 그랬지만 그건 평가전이었잖아요. 보자는 거였잖아요. 거기서의 약점들 캐치한 걸 바탕으로 잘 뛰어주기를. 2002년 월드컵의 재기를 기대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큰 뉴스에 묻혀 있지만은 가장 빠뜨리지 말아야 될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사법부 개혁 문제, 사법농단 문제, 재판 거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큰 뉴스인데 너무 큰 뉴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묻혔어요. 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판사 사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취임한 지 9개월이 다 됐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취임 후에 한 달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었고요. 예. 그게 미진하니까 다시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지난달 25일에 발표를 했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사법부 내 여론 수렴한 지가 20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왜 결단 않고 시간만 끌고 있나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의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지나? 왜 이렇게 시간 끄나? 네. 진짜 시간만 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렇게 여론 수렴하는 거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당사자들이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도 반영되는 훌륭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한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 사법부 전체의 결속도 중요하고 입장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 보고 가야죠. 물론이죠. 대법원장이 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면서 조사단의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근데 약속대로 안 됐다? 그거 보세요. 약속을 했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형사 조치,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이제 형사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 검찰이 법원에 들어와서 이 컴퓨터를 다 열어보고 수사를 하고 사람들을 판사들을 조사하고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현직 법관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만나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재판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재판하기 어렵다는 게 법관 출신들과 현직 법관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법관회의 엄청나게 많이 열렸잖아요. 거기서의 대체적인 평은 뭐예요? 결론은 뭐라고 난 거예요?
결론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형사 조치는 배제하고 예. 일단 내부적 해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회의가 열렸는데 이렇게 툭툭해서 평균을 내보자면 우리 내에서 해결하자는 소리가 조금 더 높아요? 그게 고등부장 이상, 부장판사 이상의 상층부는 자체 쪽이고. 내 해결 쪽이고 평판사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갈리는군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다수의 여론은 예. 수사해야 된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 다수는 그쪽이에요? 그리고 조사 문건 다 공개해야 된다. 이게 지금 평판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평판사와 상층부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네. 이 상황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정 못 내린 상황. 한쪽으로 아주 확 쏠렸으면 결정 내리기가 차라리 쉬웠을 텐데 확 쏠린 건 아닌가 이게 보네요. 확 쏠리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긴 하죠. 이게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될 시기는 오늘 아마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입장을. 예. 결단을 그러면 왜 안 하는 걸까? 형사 조치를 결국 피하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대법원장이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대법원장이 고발을 한다는 건 유죄의 심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사실 대법원장은 저는 합의체의 재판장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 재판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거 우려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돼 있죠. 법관이 고발 주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예. 본인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향 안 받고 재판을 내리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의심하진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법부의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양승태 사법부 체제에서 상부의 지시 따라서 재판했다는 걸 시인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법관들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장이 고발하건 수사 의뢰하건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영장 들어오면 법과 논리에 따라서 기각하건 발부하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오히려 사법부가 뭔가 오염돼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오염돼 있고 위축돼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지금 상층부 판사들이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좀 이래 미온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그리고 그런 관행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메일 사태 그리고 대법관까지 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재판의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형사 조치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분석이 김명수 대법관의 카드 속에는 형사 조치 말고 다른 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어떤 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형사 조치는 직접 고발하거나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간접적 수사 입장을 밝히거나 상설특검을 요청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상설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발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형사 조치가 아닌 국정조사에 목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관측입니다. 이게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7일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이 나오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그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2차 추가조사위 위원장이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복심으로도 불립니다.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명했거든요. 그래요. 물론 대법원에서는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의혹을 사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빗발치는 여론을 기피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 끄는 이유 혹시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거 지금 아닌가? 계속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12일 날 무슨 북미 정상회담, 어제는 또 지방의회 선거, 다음 주에는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거든요. 거기다 월드컵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사법부가 아직도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김명수 원장이 지난 5월 31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러 가지 방안, 이제 법원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철저한 진상 규명 쪽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 해결책 쪽에 무기를 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간 끄는 이유 고민의 지점이 뭔지 3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김 대법원장 입장은 그렇다 치고요. 네. 검찰은 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지가 됐으니까 수사에 착수해도 문제는 고발이 없는 벌써 거잖아요. 17건인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수사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반 사건일 경우에 이렇게 미적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법관의 뇌물 범죄가 아니라 외관상 법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신중론을 폈고요. 뇌물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검찰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가 안 된다. 검찰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줘야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판사 소환해야 되는데 안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고민인 거예요. 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는 거지 법원이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사법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검찰이 사법부에 압수수색을 하고 법관들을 체포하고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태는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법원이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면은 그게 예. 무슨 검찰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상권 분립의 의미가 없는 거죠.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의 메시지 없이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태도다. 사법부가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법원장 회의에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아니었고 재판을 담당할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일 앞에서 네. 검찰이 수사에 나서려고 해도 뭔가 계획을 좀 짜놓고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 이게 엉키고 설키고 복잡해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번 사건이 기다려주는 이미 지난해 3월에 불거졌으니까 이미 1년하고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1년 이상이 지났고요. 검찰이 저는 이 정도의 기다려준 것도 사법부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한 걸로 봅니다. 그림 그리려면 벌써 그렸어야 될 시간이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서울중앙지법 이제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할 일은 문건을 전체를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협조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큐사인이군요. 예, 아니면 그 큐사인은 관계없이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이제 고발 사건 17건이 넘는 사건이면은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지금 상황 아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